강의는 사실 하루에 3시간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문법을 빨리 끝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넘어갈 건데, 중요한 거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바에서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엄청나게 많이 만나는 에러 중에 하나예요. 널인 객체를 자꾸 내가 접근해서 뭘 하니까 죽어요. 근데 그거를 컴파일 타임에 그걸 알려주지 않거든요. 툴이 알려주지 않아요. 실행해봐야지 알아요. 죽는 거를. 근데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널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널이 안 되니까 그 에러를 만날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내가 널을 강제로 허용하게 하고 싶으면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야지만 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를 안 붙이면은 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나오기 전에 그냥 코드에서 빨간 줄로 그냥 너 잘못했다고 에러를 보여줘요. 이래서 에러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 안드로이드 개발하면 자바로 했을 때 그냥 클릭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에러 메시지를 볼 줄 모르고요. 봐도 이게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 때문에 죽은 건데, 코틀린으로 하면서는 그거를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 에러를 만나기가. 그 전에 아예 빨간불 나오면서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죠. 자, 레이트 이닛이라는 거는 초기화를 나중에 할 경우, 안드로이드에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벨 같은 경우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걔는 그리고 파이널처럼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값 세팅되면 못 바꾸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해놓고도 초기화를 이제 널이나 뭐 이런 거를 막 넣어줘야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많이 안 해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이 뜰 때 처음에 이 onCreate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여기 있는 게 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붙고 그 다음에 버튼에 클릭 이벤트 정의를 하고 이런 게 쭉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화면 뜨고 나서 초기화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센서를 초기화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바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선언만 해놓고 onCreate 안에서 어떤 특정 타이밍에서 뭐 값을 세팅을 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레이트 이닛을 쓰는데, 이거 말로만 하면 사실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뒤에 센서나 이런 거 다룰 때 나오니까 그때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그때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바에는 없는 거였잖아요. 이런 게 들어왔고, 레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늦은 초기화를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위에 거랑 비슷한데 얘는 벨이에요. 벨인데 초기화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벨인데 이제 뒤에 바이 레이지 붙여놓으면 이 str이라는 변수, 이 벨을 처음 사용할 때 초기화가 돼요. 그 코드는 여기다 작성을 해놓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게 리턴이 돼서 이 값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또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던 방법은 여기다 변수 선언을 쭉 하고 onCreate에서 그걸 초기화를 쭉 하는 이런 패턴들이 자바로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여기서 변수 값을 딱 그 초기화하는 코드들이 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바이 레이지 안으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시다 보면 코드들이
어디에 나오죠? 어느 장에. 그래서 이거는 써보면 된다라는 거고, 얘는 벨에서만 작동을 한다. 레이트 이닛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많이 쓰시란 얘기죠. 그리고 또 얘는 커틀리는 물음표 붙여야지만 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물음표 붙은 놈하고 안 붙은 놈은 다른 타입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타입이에요. 그래서 물음표 붙여놓고 이 네임을 만들었는데 걔를 물음표 안 붙은 스트링에 넣으려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음표 붙은 놈은 널일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널이 아닌 걸 보증하려면 느낌표 2개 붙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좋은 방법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안전한 호출, 널일 수 있는 이 물음표 붙은 애는 이 물음표 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얘가 널이 아닌 경우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if문으로 이런 거를 이제 걸르죠. 이게 널이면 뭐 하고, 널이 아니면 뭐 하고, 이런 if문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코드는 str이 이제 널인 경우에는 이게 호출 안 되고 그냥 널이 일로 들어가고요. 이게 널이 아닐 때는 이제 이게 호출이 되면서 그 결과값이 들어가게 돼요. if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엘비스 연산자가 있는데요. 엘비스 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겁니다. 널이 아닌 기본값,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여기서 str이 널이면 이게 수행이 안 돼서 그냥 널이 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거의 디폴트 값을 주고 싶어요. 그때 뒤에다가 이거 붙이고 디폴트 값 주면 얘는 널일 때는 이 값이 들어가는 거고, 널이 아니면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항상 스트링으로 들어가겠죠. 네.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럼 얘는 이제 널이 될 수 없는 애가 되는 거죠. 자, 그 정도가 있다라는 거고. 자, 컬렉션은 이제 리스트나 맵이나 그런 것들이죠. 안드로이드 자바에서 쓰던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리스트 오브 해가지고 쭉 써주면은 걔가 리스트로 만들어져요. 근데 변수도 마찬가지로 벨하고 바하고 있잖아요. 값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근데 얘는 리스트의 요소를 바꿀 수 없는 애가 돼요. 그냥 리스트 오브 하면 얘도. 리스트의 요소를 바꾸려면 뮤터블 리스트 오브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리무브나 애드가 생겨요. 이걸로 하면 없어요. 추가나 삭제하는 메소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안에 내용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걸 쓰시면 돼요. 뮤터블. 그리고 요소에 접근할 때는 배열처럼 접근합니다. 대괄호 안에 첨자, 그 인덱스 번호. 근데 자바처럼 점 찍고 get하고 가로 열고 숫자를 넣어도 돼요. 되는데 이렇게 쓰라고 안내를 합니다. 배열처럼 쓰는 게 코틀린식이고요. 반대로 데이터 넣을 때도 그냥 여기다 는하고 넣으면 돼요. 는하고 넣는 게 여기 있죠. 배열하듯이. 그래서 이거랑 같은 코드예요. 이거랑. 자, 맵도 마찬가지예요. 맵 오브하고 뮤터블 맵 오브. 자, 넣을 때는 키와 밸류를 넣는데 키 투 값, 키 투 값, 키 투 값. 이렇게 넣으면은 자바의 페어 클래스로 내부적으로는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모투 하면 이게 키고 값이고, 그리고 그 키로 접근할 때 또 배열처럼 똑같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키의 값을 쓰고 이 키의 값을 쓰고 나중에 그리고 자바에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려면 좀 귀찮은 것들이 맵을 탐색하는 거. 맵을 탐색하려면은 뭐 자바에서는 이터레이터 뭐 그걸로 이제 돌려가지고 뭐 좀 코드 막 쓰잖아요. 귀찮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키와 밸류를 같이 보면서 탐색이 돼요. 탐색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set하고 set of하고 mutable set of 똑같아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바랑 똑같다. 자, 람다식. 자바 8에 람다식이 들어왔어요. 람다식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썼지만 여기서 람다식을 하나 썼어요. 요거예요.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면은 그 안에 쓰는 식이 람다식인데 이게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함수이고 사실은 이 set onClick listener라는 놈은 자바 코드인데 자바 코드 이렇게 생긴 자바 코드예요. 이런 onClick listener라는 거를 구현해서 던져줘야 되는 자바 코드인데 코틀린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중괄호 안에다가 어떤 실행될 코드들을 적으면 얘가 알아서 넘어가는 그런 코드인데 이거를 자바 코드로 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이제 쓰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람다식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바에서의 익명 클래스나 익명 함수 같은 것들을 다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자바에서는 이제 new 어쩌고 저쩌고 객체 생성하고 뭐 오버라이드해서 뭐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데 단순하게 갈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함수 선언이잖아요. 함수 선언이고 얘는 그냥 일반 함수네요. 일반 함수고 얘는 이제 식처럼 는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생략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중괄호 안에다가 인자가 지금 두 개, 인트형 인자 두 개가 있는데 그 걔네를 받고 그거를 더해주는 게 얘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변수에 담을 수 있고요. 그 변수를 또 함수처럼 쓸 수 있고 복잡한데 요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왼쪽이 인자들, 오른쪽이 그거의 본문이다. 라고 일단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코드를 짜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센 변환 이거는 뭐 뭐냐면 자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자바 코드로 다 돼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걔를 갖다 계속 쓸 거거든요. 지금 set on click listener라는 것도 자바 코드로 돼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죠. 쓴 건데 이거를 자바에서 쓴다면 뭐 new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익명 클래스를 만들어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그런 익명 클래스처럼 쓰려면 이제 오브젝트라는 걸 쓰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자바처럼 쓰면 이런 코드가 돼요. 사실은 여기도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view on click listener 그리고 오버라이드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귀찮고 쓸데없는 코드들이에요. 이런 거 줄이고 싶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람다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람다로 그러면은 이런 오브젝트 같은 거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중괄호로 둘러싸면 돼요. 그래서 이걸 중괄호로 둘러싸 그러니까 이걸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걸 생략을 제가 미리 해놨네요. 요 람다식은 잠깐만 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요거예요. 요거 이 onClick이라는 메소드 여기에
이제 클릭된 애 객체가 이 V로 들어오거든요. 이 V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 쓸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람다식으로 고치면은 이제 인자 부분, 요 부분이 일로 오고 화살표하고 내용 부분 여기다 쓰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사실 람다에서 마지막 전달할 인자가 인터페이스면, 즉 람다가 된다면, 그러니까 얘는 메소드 인자가 요 인터페이스 하나인데, 인터페이스 결국 람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코틀린에서. 그래서 람다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로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닫고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자, 일단은 타입 생략 가능하죠. 타입은. 그리고 받는 인자가 하나면 언더바로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인자가 하나다 그럼 생략 가능하고요. 그걸 it으로 쓸 수 있어요. 아까 it, for each나 이런 데서 있었죠. 그럼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요. 얘도 생략 가능합니다. 얘도.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을 그냥 써놓은 건데, 사실 아니 그냥 모르겠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이 과정을 몰라도 된다, 나는 그냥 클릭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요거 해서 간단하게 안에 쓰면 된다. 사실은 그 중간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보기 좋은 건 뭐냐? 이거거든요. 그냥 중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이렇게 람다식을 쓰면 좀 편하다. 근데 지금 이제 쌤 변화는 책을 뭐 나중에 돌아가서 좀 더 보시면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인터페이스잖아요. 그 받는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를 람다로 변환을 해도 되게 해주는 게 이제 쌤 변환이라는 거고,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만 그게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인터페이스 온 클릭 리스너라는 놈이 메소드가 하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드가 하나만 있는 인터페이스, 자바로 된 그것만 람다로 바꿀 수 있다. 복잡한데, 그래서 이게 람다로 바뀌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클릭 리스너 이런 거를 코틀린으로 인터페이스로 짜면 안 바뀌어요. 자바로 짠 것만 바꿔줘요. 그러면은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하냐? 인터페이스로 하지 말고 그냥 람다를 쓰면 돼요. 애초에 그냥 함수를 쓰면 돼요. 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 보시죠. 여기서 가장 몇 개만 볼까요? 확장함수 이거는 진짜 코틀린의 되게 좋은 기능. 너무 좋아요, 진짜. 뭐냐면 기존에 있는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드는 int 클래스에 점 찍고 is even 이런 메서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홀인지 짝인지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아무 데서나 갖다 쓰고 그냥 int에 기능이 추가되죠. 근데 기존의 자바에서는 기능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죠? 상속받아야 돼요. 상속해서 구현해야 되잖아요. 계속 클래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이거를 쭉쭉 만들어 나가면 돼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확장함수. 그리고 코틀린이 기존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보다 컬렉션 쪽 얘기만 할게요. 리스트나 맵 그쪽에서 추가된 클래스는 하나도 없어요. 코틀린에. 그러니까 기존 거를 그대로 쓰고 죄다 확장 함수로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 클래스 그대로 두면서 기능이 추가되는 기능이라서 코틀린이 버전업 되면서도 함수가 계속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기존의 버전과 뭐가 호환성이 안 맞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기존 클래스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기능이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쓰면 좋은 기능입니다. 형 변환은 점 찍고 to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다른 형으로 다 변환이 돼요.
한번 보시면 되고, 캐스팅을 강제로 할 때는 as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자바에서는 인스턴스 오브로 타입 체크가 되는데, 타입 체크 한 다음에 그 타입으로 다시 캐스팅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is 하면은 타입 체크가 되면서 그 다음 블록부터는 이미 캐스팅 돼 있는 놈으로 봐요. 이게 굉장히 또 좋은 기능인데요. 여기선 좀 예제가 좀 그런데, 일단은 또 고참수라는 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면은 이제 인자로 함수를 던지거나 그 함수를 리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기존의 자바는 값만, 뭐 어떤 특정 클래스 그런 값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함수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고참수고요. 한번 쭉 읽어 보시죠. 이건 가서 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값이고 하나는 함수, 이런 뭐 인트 값을 하나 받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받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세 번째 인자에 함수를 줄 수 있는데, 그건 람다를 줄 수가 있고, 람다 안에서 여기 계산된 결과를 받아서 쓴다. 복잡한데요.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10장에 있거든요. 10장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뭔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 동방개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안드로이드를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팩토리 메서드를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뭐 스태틱으로 뭐 정적인 메서드 만들어서 뭐 팩토리 패턴을 구현하고, 그렇지만 코틀린은 스태틱이 없어요. 스태틱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런 효과를 내게 한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제 알고, 이것도 뒤에 어떤 장에서, 구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니까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된 확장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유용한 거 몇 개 써놓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몇 개를 써놨습니다. 이거를 실습할 때 이제 계속 나오니까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원래는 5장과 6장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6장부터 하겠습니다. 6장부터. 5장은 사실 굉장히 이제 제가 처음에 올린 앱이잖아요. 이게 그거에 버전 업된 거예요. 얘는 화면이 2장이거든요. 누르면 값이 넘어가서 다음 화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이거는 아마 쉬울 것 같은데 제가 6장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5장을 한번 같이 해보고요. 6장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 5장보다는 이제 훨씬 앱 같은 앱이라서 6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이고요. 지금 책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리뷰를 한번 하고 책을 보고 이제 실습을 하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학원 마냥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런 타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화면은 하나짜리고 버튼들이 좀 있고요. 여기 뭐 숫자가 보이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 이게 제가 실행되는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어디 있냐?
혹시 뭐 예제 파일을 다운받거나 그래서 실행하실 때는 그냥 오픈하시면 돼요. 오픈. 네. 오픈하시면 되는데 못 찾겠어요. 잠깐. 자, 일단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누르면 초시계가 막 가요.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랩 타임을 누르면 그 시간이 여기에 뿅 하고 들어가요. 1랩 몇. 또 누르면 또 지나간 시간이 올라갑니다. 계속 여기 쭉 올라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차면은 요 안에서 이제 스크롤이 돼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요거 누르면 아마 리셋이 되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이거 난이도는 1점이네요. 쉬운 거. 스톱워치고 여기서 이제 타이머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를 실행할 때 타이머라는 함수 쓰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스레드가 2개가 기본으로 있어요. 화면 UI를 그리는 스레드하고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처리를 오랫동안 하는 스레드 그 2개를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오랫동안 뭔가 처리하는 것들을 작성하기 쉽게 해주는 게 타이머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어떤 UI를 그리는 코드를 실행한다. 예를 들면 여기 텍스트 뷰의 글자를 변환한다. 이것도 UI를 바꿔버리니까 UI 스레드에서 원래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건데 타이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UI를 그리는 코드를 실행해버리면 그냥 앱이 죽어버리거든요. 그거를 분리해주는 그걸 좀 쉽게 해주는 게 또 run on UI thread라는 거고 그런 거를 한번 익히는 그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은 좀 같이 해야겠네요. 세팅은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 일단은 현재 그 상태에서 요 코드는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냥 여기다 바로 하시면 돼요. 저기 뭐야 build.gradle 파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따라서 5.0 타겟으로 처음에 잡았으면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네. 다 지금 저 따라서 하셨죠. 이게 4.4를 타겟으로 잡았으면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좀 많아지는데 이거 설명은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벡터 이미지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지로 갖다 써요. 여기 이제 버튼에 이런 화살표 같은 이런 이미지 이거를 벡터 이미지를 쓸 건데 벡터 이미지가 5.0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위 호환을 하려면 이런 세팅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본인 폰이 4.4야. 그럼 하셔야죠. 그렇죠? 본인 폰에서 실행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건너뛸게요. 근데 뭐 본인 폰이 4.4면 여기쯤에 써주시면 돼요. 이 코드를. 아니구나. 여기다 쓰면 되는구나. 여기다. 이 디폴트 컴피그 안에다가 여기다 이거를 쭉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서 화면 작성부터 해보시면 돼요. 네, 해보세요. 일단 책을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5장을 건너뛰고 와서 갑자기 조금 난이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해봐서 아시겠지만 레이아웃 만들다 시간이 많이 가요. 그렇죠? 레이아웃 만들다가 시간이 많이 가고 코드는 사실 별로 안 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 책에서 다루는 이 제약을 거는 이런 레이아웃을 쓰셔도 되고, 만약에 기존에 안드로이드를 또 따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코드로 작성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코드로. 그래서 그건 사실 뭐 뭘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방법을 익히는 건데, 지금 이 방법이 좀 대부분 제가 아까 물어보았을 때 다 취미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취미로 하실 때는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되고, 개발자를 하실 분들은 코드로 치셔야죠. 코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하면서 뭔가 이슈가 나왔던 것들은 갑자기 안 되는 이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아주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갑자기 안 돼요, 하다가. 근데 해결책을 좀 일단 팁으로 알려드리면, 일단 빌드 메뉴에 클린 프로젝트를 눌러봐요. 그래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일단 그 전에 껐다 한번 켜보시고, 안 된다, 클린 프로젝트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리빌드는 어차피 클린이 더 깨끗하게 하는 거라서 리빌드는 의미가 없고, 파일 메뉴에 invalidate caches restart 요거를 누르면은 이게 마지막 수단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면 얘를 하시면 돼요. 얘를 하면 싹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저장했던 캐시들이 날아가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안 되던 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수단에 얘를 누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지금 되시죠?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구글링 하면서 열심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다시 깔아도 안 되는 확률이 높아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되는데 꼭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잘 되셔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버그가 좀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따라 해보죠. 이게 숙달만 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아마 숙달이 안 되셔서 좀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새로 이제 뉴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장 할 때마다. 그래서 뭐 새로 뭐 이게 뭐죠? 스타버츠인가? 새로 만들 때마다 이런 걸 해줘야 되고, 혹시 뭐 깃을 쓰고 계시거나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만들었구나. 일단 항상 먼저 하는 거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본인의 앱을 만드실 때는 그림을 먼저 그리시겠죠. 종이에다 그리시면 돼요. 앱을 구상을 하시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만들었던 앱들을 소개했을 때 보면은 화면이 거의 하나예요. 저는 하나짜리만 일단 만드세요. 화면 여러 개짜리 만들어봤자 힘들고요. 돈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초반에 그냥 하나짜리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제 나중에 화면 여러 개짜리 만드시면 돼요. 일단은 자,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뷰 숫자를 id 주고요. set text view id 주고
사방에 제약을 줬네요. 사방에 제약을 주고요. 얘를 위에다 올리기 위해서 요걸 썼네요. 요거 여기에 보시면 이 50 요거는 이제 퍼센트지를 줘가지고 어느 지점에다 둘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거를 써서 적당하게 위에 올리고 처음에 0이라는 값을 세팅을 했고요. 사이즈를 텍스트 사이즈 100 줬네요. 100 줬고요. 옆에 텍스트 하나 붙였네요. 대충 붙이고, 자 얘하고 이제 숫자인데 그 요 뭐죠? 이 글자 그 이 바닥면을 정렬하는 그런 게 여기에 지원이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여기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맞추면 얘네 둘이 맞춰지고, 지금 제가 얘를 1로 끌었더니 얘가 1로 맞춰졌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얘가 1로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그 제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얘는 밀리 텍스트 뷰라고 이름을 주고요. 제약을 줄게요. 얘랑 요만큼, 그리고 기본값으로 00 이렇게 되고, 자 아이콘 추가. 아이콘은 이제 파일에서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이거는 사실 어디에서 하셔도 되는데 뭐 우클릭 눌러서 하셔도 되고, 뭐 파일 메뉴에서 하셔도 되고, 뉴 하면 여기에 벡터 에셋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미지 에셋을 썼거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존 이미지 파일을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쓰는 것보다는 5.0 이상에서는 이걸 쓰는 게 더 깔끔하게 나오고 용량도 줄여요. 벡터 에셋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파일들이고요. 여기서 몇 개 골라 쓰는데, 저는 웬만하면 아이콘은 여기 있는 걸 쓰거든요. 네, 리프레시 검색해서 하나 넣고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안 바꾸고 그냥 여기서 색깔도 바꿀 수 있네요. 지금 책에서는 만들어 놓고 색깔 바꾸잖아요. 여기서도 색깔을 미리 바꾸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책대로 쭉쭉쭉 만들어 보고요. 자 만들면 이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이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이런 게 나오고 프리뷰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보여요. 지금 책에서는 아마 여기서 색깔을 필 컬러를 FF로 다 바꿔, 코드로 하지 않고 코드로 했나요? 코드로 했나 보다. 이렇게 고쳤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을 3개를 추가를 하죠. 하나 더 추가. 필요한 거를 플레이 에로우 추가하고 여기서 한번 고쳐 볼게요. 좋네요. 여기 클릭 흰색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흰색이 잘 깨져 보이는데 왜 깨져 보이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깨져 보이면 안 돼요. 여기서 색깔 바꿨다고 깨져 보이나? 자, 그 다음에 포즈 필요한 리소스를 다 이렇게 여기서 이걸 눌렀다고 깨져 보이나? 일단 흰색으로. 뭐야 이거? 얘는 또 깔끔한데 버글까요? 버글 수도 있죠. 네, 이렇게 3개를 추가했고요. 버튼을 넣는데 지금 구글에서 밀고 있는 그 디자인이에요. 그 머티리얼 디자인이라는 거에 여기 떠 있는 플로팅 버튼,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써보는데, 여기에
검색을 하면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끌고 오려고 하면 이제 다운을 받으라고 안 나오네요. 그냥 뭐 알아서 받을라나 보네요. 그럼 책하고 조금 틀린데, 아니면 미리 요거 여기 다운로드 마크가 있어서 요걸로 다운을 미리 받아도 되고, 그냥 진행해도 아마 중간에 추가로 다운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제공하는 게 아니라서 다운을 자동으로 받을 거예요. 자, 일단 책대로 하겠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다운 받아야 된다는 거고, OK를 누르면 다운을 받고 자기가 알아서 여기에다 넣어줘요. 여기 빌드 그래드 맨 하단에 외부 라이브러리 추가되는 요 디자인,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요게 추가됐고, 책하고 버전이 다르죠. 지금 책은 27, 지금은 파이 28이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높은 버전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얘네가 디자인 쪽 그 머티리얼 디자인에 추가된 그런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 이렇게 끌고 오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플레이 아이콘을 지금 프로젝트 안에, 아이고 이거는 닫아버려야겠다. 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 아이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버튼의 배경색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사실 앱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테마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책에는 설명 안 하고 있는데, 밸류 안에 스타일이라는 데 안에 보면 이게 테마예요. 기본 이 앱의 테마. 그 색상이 이렇게 여기 세 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내가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그 테마 바꾸는 거는 또 뒤에 다른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컬러 액센트 값이 지금 요 빨간색인데, 요 값이 기본으로 이 버튼의 색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려면 이제 내가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또 버그가 났죠. 또 껐다 켭니다. 오늘 몇 번 껐다 켰나요 이거? 제가 지금 책하고 약간 다르게 하고 있네요. 그 아이콘 색깔을 아예 하얀색으로 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책에서는 검은색인데도 틴트 속성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아니고, 자, 적당히 배치하고요. 지금 얘는 가운데다가 여기다 붙이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버튼 하나 더 넣을게요. 플로팅, 또 먹통이죠. 또 먹통이에요. 되네요. 자, 이번에 리셋 버튼, 프로젝트 리셋 버튼 이거 하나 놓고, 자, 얘도 여기다 붙이고 리셋 버튼
지금 얘는 뭐 색깔을 바꾸고 있네요. 백그라운드 틴트 요거 바꾸면 되는데, 이거 눌렀을 때 테마에서 제공하는 색깔들이 나와요. 여기서 골라도 되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하려면 뭐 일단 제공되는 거 여기도 있고, 그냥 여기다 코드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제공되는 그 리소스들이 나오는 건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이걸 하고 싶다, 이거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테마 안에 있는 색상들을 활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을 좀 통일감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긴 또 그냥 버튼을 넣어봤네요. 그냥 괜히 또 이렇게 그냥 버튼도 넣어봤습니다. 랩 타임이고요. 자, 이것도 그 리소스화해서 아까 글로벌하게 하면은 더 좋겠죠. 자, 레이아웃 이제 복잡한 거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스크롤되는 어떤 그 리스트가 되는 그런 거를 넣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자, 스크롤이 발생을 하게 하는 거는 스크롤 뷰를 써야 돼요. 지금 앱을 뭔가요? 쭉 가다가 이제 이 화면보다 더 많이 가면 이제 스크롤이 생기는 요게 이제 스크롤 뷰인데, 내용보다 더 많아지면, 자, 스크롤 뷰를 이렇게 쭉 끌고 와서 대충 넣고요. 대충 넣었는데 알아서 커지네요. 알아서 커지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왼쪽 오른쪽 해서 가운데에다 놓고, 얘랑 놓고 얘랑 놓으면 요 사이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영역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먹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얘 값이 숫자로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박히는 레이아웃을 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태블릿으로 갔다 TV로 갔다 그럼 요만하게 되고요. 이게 동일하게 보이게 하려면은 특정 값으로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유연하게 동작하게 짜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위아래 영역을 다 먹게 하고 싶다. 높이 값을요. 그냥 매치 컨스트레인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어떠한 기기로 가더라도 이 영역을 다 먹게 돼요. 어떠한 기기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좌우는 내가 그냥 뭐 고정값을 주겠다 싶으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좀 조절을 뭐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얘는 제가 지금 책에서는 렉 컨텐트를 두고 있어요. 렉 컨텐트를 두면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크기만큼 얘가 알아서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개의 값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숫자 값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디자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일단은 대충 어떤 값을 주고선 디자인 해놓고 나중에 뭐 고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로 랩 타임을 누를 때마다 동적으로 이 안에 어떤 객체들이 계속 들어갈 건데요. 이 스크롤 뷰라는 애는 이 왼쪽 요 하단에 컴포넌트 트리에서 보면은 사실 뭔가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안 보이죠? 버그죠. 안 보이면 버그. 보였어요. 요런 애들로 숨겼다 보였다 하면은 또 이렇게 또 됩니다. 얘는 처음부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쌓던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쌓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랩 타임을 누르면 코드로 텍스트 뷰를 만들어서 코드로 이렇게 이제 동적으로 텍스트 뷰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 넣다가 이 영역보다 커지면 알아서 스크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디를 스크롤 뷰가 아니라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줘야 됩니다.
아이디를 지금 랩 레이아웃이라고 주고 있네요. 다른 거는 아이디를 지금 줬나요? 안 줬죠? 이거 리셋 플로팅 액션 버튼, 이거는 뭐 플레이 플로팅 액션 버튼, 뭐죠? 제가 지금 뭐 코드에서 이걸 쓰고 있으면 그거를 뭐 같이 바꿀 거냐 뭐 그런 건데, 코드에서 쓰질 않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예스. 얘는 뭐야? 얘는 랩타임. 랩타임은 아이디가 뭐죠? 랩타임은 아이디가 랩 버튼. 랩 버튼. 일단 아이디 다 줬나요? 얘네도 얘네 다 줬고요. 셋. 이거 아이디 뭐죠? 셋 텍스트 뷰? SEC죠? 셋이 아니고. 자, 아이디 다 줬어요. 아이디 다 줬고, 얘도 줬고, 다 줬네요. 이제 코드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껍데기 만드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반복 작업. 일단은 각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은 이제 함수로 메서드로 만들어 놓고 갖다 쓰는 게 좋으니까,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자, 함수 스타트라고 했네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이디가 다르네요. 제가 지금 요건가요? 요게 여기 아이디가 또 버그 아주 여기서 고칠게요. 또 버그. 아이디 그냥 책하고 다르게 하겠습니다. 저게 스타트 이건가요? 뭐지? 안 보여. 아이디 어디 있죠? 얘는 또 왜 빨간 불 나죠? 컨스트레인트가 뭐가 빠졌네요. 미싱 컨스트레인트. 얘가 왼쪽에 붙었고, 얘 이거 어디 갔죠? 이거 밑에. 자, 일단 껐다 키겠습니다. 이상하게 요새 좀 자주 이러네요. 제약은 이제 상하, 좌우 다 있어야 돼요. 한쪽이라도 빠지면 이제 빨간불 나오면서 이제 에러가 나죠.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죠. 자, 제가 코드를 짰다 치고 짰어요. 짠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코드 짜는 거야. 짜면 되는 거니까. 네. 자, 함수를 3개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거를 다 분리를 해놓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시작을 눌렀을 때는 여기 보시면 또 깨알 팁인데 옆에 그림이 살짝 보여요. 지금 내가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이 그림들이 여기 보여요. 이걸 흰색으로 해놨으면 더 잘 보였겠죠. 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사실은 그 이미지 뷰라는 거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리소스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드로우able 폴더 안에 있는 이 이미지를 여기에 세팅하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요. 요거 바꾸는 거. 그리고 여기 R이 뭐냐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책 읽어보다 보면 이제 언급은 하고 있는데요. R은 리소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리소스의 약자. 이게 자동으로 저장되고 자동으로 빌드가 돼요.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리소스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지가 알아서 빌드를 하는데, 그때 여기에다가 파일을 내가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리소스가 추가됐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R이라는 클래스가 어딘가에 생겼고, 그 안에 얘네들을 참조하는 레퍼런스의 어떤 상수값이 할당이 돼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갖다 쓸 때는 그냥 R 점 찍고 요 폴더 이름 쓰고 그 밑에 있는 이 이름을 쓰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R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리소스를 쓸 때 항상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 이제 그림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타이머가 이거예요. 그 10ms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람다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10ms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지금 타임 값은 처음에 0이라는 숫자를 하나 두고 10ms마다 이거를 하나씩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초하고 밀리세컨 계산을 하고 있죠. 100으로 나누고 1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10ms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게 바뀌는 코드는 UI를 그리잖아요. UI를 그리는 건데 이 타이머는 백그라운드 처리만 하는 애예요. 용도가. 여기서 사실은 이 코드가 없다면 이거는 죽어요. 여기서 죽어버리는데, 이 run on UI thread라는 거를 쓰면 또 이 블럭 안에다가 쓴 거는 UI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합을 하면 조금 간단하게 이런 반복적인 백그라운드 처리를 하면서 UI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이 타이머 태스크라는 놈은 이제 생성을 여기서 하잖아요. 생성을 여기서 하는데, 내가 생성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스타트를 한 번도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뭐 리셋을 눌렀다 그러면은 원래는 타이머 태스크가 처음에 널이거든요. 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호출을 하게 되면 널 포인터 익셉션 나면서 죽어요. 원래는. 근데 안전한 호출, 이거 물음표랑 점 찍고 안전한 호출을 했기 때문에 널이 아닐 때만 이 코드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if은 쓰지 않아도 여기서 캔슬이 잘 되는 거고, 정지할 때도 이제 이렇게 안전한 호출을 갖다가 쓰고 있죠. 자, 리셋을 눌렀을 때는 뭐 값들을 이제 초기화하는 거예요. 원래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고, 이것들은 뭐 타이머라든지 뭐 run on UI thread 이런 걸 쓰지 않아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드로이드에서 모든 코드들은 디폴트 기본으로는 UI 스레드에서 동작을 해요. UI 스레드에서. 그러니까 UI를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잡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때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타이머 같은 걸 쓰는 거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다운로드를 받는 뭘 만들었어요. 다운로드 받는 처리 자체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야 되고, 화면에 UI로 뭐 1%, 2% 가게끔 만드는 거는 UI 처리예요. 그런 것도 이런 패턴을 쓰셔도 되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백그라운드 처리를 그냥 하면 안 되냐? 돼요. 되는데 사용자가 버벅거림을 느낄 수는 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오랫동안 처리를 하면 앱이 버벅거린다. 그러면 얘는 UI 스레드에서 오래 걸리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앱이 버벅거리는구나. 앱이 버벅거리면 폰이 구린 게 아니라 개발자가 잘못 만든 거의 확률이 높고요. 폰이 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생각을 해봐야죠. 개발자가 뭐 스크롤을 하는데 뭐 버벅거린다? 그러면 잘못 짠 거예요. 그거는 스레드 활용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크롤 같은 거는 맨 마지막 장에서 13장에서 다루니까 거기서 또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좀 랩 타임을 눌렀을 때는 이 코드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그냥 한번 이런 것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텍스트 뷰를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놓는 거 말고 코드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디스를 주는 거는 설명하자면 되게 길어요. 안드로이드를 가르칠 때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알려줘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거를 취미로 하신다면 그냥 외우시는 게 사실 낫고요. 이 코드 자체를. 근데 뭐 개발자가 되셔야 되고 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뭐냐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신 같은 존재가 컨텍스트예요. 신 같은 존재가 컨텍스트고 뭔가 리소스와 코드와 결합하고 뭔가를 할 때는 그 신 같은 컨텍스트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쓰다 보면 파라미터로 컨텍스트라는 거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코드를 봤을 때 그냥 액티비티 안에서는 디스를 많이 줘요. 왜 디스를 주냐면 지금 이 메인 액티비티의 상속도를 보면 얘거든요. 얘를 상속받고 쭉 올라가다 보면 액티비티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안드로이드 2점대에서는 이걸로 개발을 했고요. 지금 우리는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요. 얘를 이게 계속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뭐 테마가 추가되고 뭐가 추가되고 해서 계속 추가되다가 이 위에 보시면 여기에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액티비티 자체가 사실은 컨텍스트예요. 액티비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코드를 짜다가 컨텍스트라는 거를 달라고 하는 코드가 있으면 그냥 액티비티 자기 자신 주면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주 복잡하니까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코드로 얘를 만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를 코드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 스트링 템플릿을 이용해서 잘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표시할 내용을 만들죠. 그리고 자, 랩 레이아웃은 여기 그 스크롤 되는 영역 안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놈이 랩 레이아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얘는 어떠한 뷰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글자도 되고 버튼도 들어가고요. 뭐 이미지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근데 인덱스 0번째 최상단 최하단 하단인가요 이거? 이게 인덱스 0번째에 넣는 건데 위에다 넣고 있죠? 메뉴에가 인덱스 0번이에요. 그래서 0번에다 넣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신기하고요. 그리고 그래 놓고 이제 on create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코드를 마저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앱이 하나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밑에다가 사실 광고 하나만 달면은 그 출시하시면 돼요. 각자 이름을 무슨 스톱워치 그리고 디자인 조금 바꿔서 그냥 오늘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되고 경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광고 같은 거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까 전에 이제 뭐 광고 템플릿으로 만들어도 된다고는 했는데 사실 뭐 쉽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얘기하면 그 광고 쪽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애드몹이라는 거가 이제 광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광고 플랫폼인데, 이 애드몹에 가입을 하시면 얘네가 이제 뭐 키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설정하는 그런 가이드를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애드몹의 그런 뷰, 그 광고 뷰를 줍니다. 그럼 그걸 그냥 이 밑에다 깔면 돼요. 밑에 깔면 돼요. 위에 깔든지. 뭐 가운데 깔면은 뭐 약관 위배로 뭐 잘리고 그러니까 약관 같은 거 보셔야 되는데, 밑에다 깔고 세팅하라는 가이드가 거의 있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실행하면 광고 나와요. 그냥 광고 나오고 $100 넘어가면 뭐 집에 뭐 우편 하나 오고요, 핀 번호 오고 구글한테 그거 보내서 뭐 애드센스 계정 만들어서 연결하면 광고비 들어오고 뭐 은행 연결해서 돈 받으시면 되는데, 사실 해보면 돼요. 네.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안드로이드 광고 검색하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잖아요. 애드몹으로 광고를 표시하고 수익 얻기, 이런 거 보고 쭉 하시면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돼 있네요, 그렇죠? 쭉 따라 하시면은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5장 그 비만도 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먼저 했고요. 비만도는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오늘 이거를 만드신 분들은 뭐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이제 비만도 쪽에서는 화면 전환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거 해보시면 좋고요. 자, 오늘 제가 실습은 일단은 이것만 할 거고, 일단 제가 그 상품을 하나 걸고요. 지금까지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시고요. 네, 감사드리고